안녕하세요. 이슈토크 오늘의 염교육입니다. 갈수록 학생 수는 감소하고 또 지역 인재는 계속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는 정상적인 대학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19 이후의 교육 환경에 대한 논의도 아주 뜨겁습니다. 이슈토크 오늘은 청주대학교 차천수 총장 모시고 지역의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 등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총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총장님께서 저희 방송에 또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청주대학교 총장에 취임하신 지 1년이 조금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1년간 어떠셨는지 좀 소감 먼저 듣고 싶어요. 예. 굉장히 어렵더군요. 그동안 저는 그 기업에서 LG그룹, 또 GS그룹, 그리고 효성그룹에서 최고 경영자 사장까지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 최근에 대학 와서 1년 동안 1년 몇 개월 됐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고 이 학교라는 데가 대학이라는 데가 굉장히 만만치 않구나,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온 거는 이제 청주대학교 그 이사회에서 청주대학의 학교가 네. 그 재정적으로 몇 년째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 새로운 그런 바람을 일으켜서 학교가 재정적으로도 올바르게 되고 또 한 곳으로 뭉쳐가지고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사회의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사회에서 그 적임자를 찾다가 저를 이제 찾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그랬을 때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과연 내가 해나갈 수 있을까? 그렇죠. 이 학교라는 데가 이제 초보자입니다. 제가 완전 초보자에다가 기업과는 또 다르니까요. 네. 다르고요. 거기다가 또 금년부터는 그 코로나가 와가지고 초보자에다가 코로나까지 덮쳐놓으니까 진짜로 뭐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던 거, 그래서 이제 청주대학에서 이제 그런 요청이 있을 때, 저는 이 청주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네. 청주서 초, 중, 고등학교를 다 청주서 다녔고요. 대학도 청주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저희 청주대학에 대한 애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부터도 대학의 뭐 건설 관련된 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타 보건의료과 대학 신설하는 문제, 또 로스쿨을 하려고 했던 문제, 이런 게 대두됐을 때 나름대로 서울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열심히 돕고 또 재경 청주대학 동문회장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이제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교민교수도 또 몇 년 했었고요. 그러셨군요. 그러던 차에 이제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내 인생에서 역할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갖고 청주대학에 오게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옆에서 좀 도와주는 역할을 계속 학교를 위해서 꾸준히 해 오셨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총장님으로 재직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총장님만의 뭔가 교육 철학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우선 그 학교가 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 똘똘 뭉쳐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학생 중심으로. 그러니까 네. 학교라는 거는 학생을 가르치는 곳이 학교입니다. 네. 그 안에 이제 구성원으로서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직원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있지만은 결국 그분들이 다 모여서 하는 일이 학생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학생을 위한 또 학생의 진로를 우리가 탐색해주고 학생의 역량을 발굴해서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또는 뭐 국가적으로 필요한 이런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그동안의 이 역할을 이렇게 분리를 좀 해서 보면 네. 그동안은 이제 연구 중심의 대학이었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산학협력 중심으로
좀 옮겨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을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가지고 제대로 적응이 안 되고 역할을 못하게 되면 네. 학생도 어렵고 그렇죠. 사회도 어렵고 그게 이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국가도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학생들을 제대로 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해서는 대학교 내부에서만 보는 그런 연구 중심의 대학이라기보다는 산학협력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산학협력 중심의 그런 대학이 되도록 산학협력 단도 보강을 하고 네. 거기에 필요한 인력도 외부에서 영입해 오고 그래서 해나갑니다. 또 저희 학교의 구국 이념과 우리 학교의 그 이념을 보면 네. 교육구국과 실학성세입니다. 그래서 교육구국은 교육만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 그런 뜻이고요. 실학성세는 실용학문이 필요한 것이다. 실용학문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교육구국과 또 실학성세 이것이 교육 철학이자 제가 앞으로 학교를 위해서 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뭐 학령 인구도 감소를 하고 있고요. 또 듣기로 이제 청주대학교가 10년 동안 그 등록금을 동결을 하면서 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좀 상황이 어떤지 좀 설명해 주세요, 총장님.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가 학교에 우리 청주대학뿐이 아니라 네. 학교의 그 어려운 사항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학령 인구의 감소라는 것이 지금 학교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작년도 20학년도 초에 학령 인구가 대학을 입시하기 위한 학령 인구 수가 49만 명이었었습니다. 근데 49만 명에서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약 19만 명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은 못 가서 탈이지 뭐 비는 경우는 없겠죠? 미달되는 경우는 네.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 30만 명을 가지고 지방 대학들이 학생 수를 채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30만 명 중에서 앞으로 4년이 그러니까 3년이죠. 24년도가 되면 네. 2024년도가 되면은 12만 4천 명이 줍니다. 학생 수가 12만 4천 명이. 그러니까 매년 4만 명씩 준다는 거의 거죠? 그 4만 네. 명 가깝게 줍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주는 거죠. 그렇네요. 그렇게 되면 대략적으로 볼 때 한 40% 정도가 학생 수가 주는 겁니다. 30만 명 중에서 12만 4천 명을 뺀 진짜 나머지가. 심각한데요? 예,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옛날에는 이제 이 지방 대학이 문을 닫을 가능성이 있다는 표현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네. 남쪽에서부터 벚꽃이 지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을 것이다. 이런 말이 뭐 이 교육계에는 공공연히 돌았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네. 한 번에 다 망하게 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서서히도 아니고 상황이 너무 서서히도 한 번에 올 심각하니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방에 있는 그 사립대학들 중에 약 그 정원을 60% 내지 70%밖에 못 채우고 네. 나머지 30 내지 40%는 정원이 미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등록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예, 이게 대학의 이 전체 운영비 중에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정도 됩니다. 그 70%의 보수, 네. 급여로 나가는 돈이 또 68%고요. 뭐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제 굉장히 그 등록금이 덜 들어오게 되면 그렇군요. 학교 운영하는데, 경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진짜 문제가 심각하구나라는 걸 다시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학마다 각자의 또 생존 전략을 좀 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청주대학교는 어떤 생존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청주대학이라고 뭐 특별히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닌데요. 지금 이 혹자들은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위기라는 거는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다는 걸 이제 기회도 있다고 보는데 네. 저는 기회는 없고 위험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이. 예, 네. 상황이 아주 캄캄합니다, 지금. 그래서 청주대학으로서 이제 살아남는 방법은 우선 그런 현실적인 거를 직시를 하고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 두 가지로 생존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우선 우리가 그 외부적으로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산학협력단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외부에서 많은 연구 용역과 사업을 유치를 해서 거기서 이익을 만들어내 가지고 학교 경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그래서 산학협력단은 저희가 이번에 단장도 새로 연초에 모셔왔고요. 네. 그다음에 아주 최근에는 산학협력 부총장님을 외부에서 또 모셔왔어요. 그래서 산자부하고 과기정통부에서 있었고 그다음에 산하기관에서 기관장도 하시고 그랬던 분을 이번에 새로 산학협력 부총장님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두 분들의 역할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학협력 쪽이 좀 보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 이제 제가 처음 1년 전에 와서 산학협력 보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코로나 직전까지는 작년서부터 금년 초까지는 제가 일주일에 1회 이상을 서울을 출장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서 많은 업체들과 산학협력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또 우리 학생들 나중에 취직하는 거, 인턴으로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장학금 유치하는 거, 뭐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그쪽에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의 분위기를 내부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 중심의 대학에서 산학협력 중심으로 이제 바뀌면서 교수님들이나 우리 직원 모두가 산학협력 쪽에 관심과 또 초점을 거기에 두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식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에 이제 지식산업 선도대학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돼가지고요. 이 충청권에서 이제 처음으로 된 겁니다. 지식산업 선도대학으로 돼서 한 4년에 걸쳐서 22억 원 정도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확보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산학협력 선도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네. 선도대학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확보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새로 시작을 하고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산업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은 뭐냐면은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네. 해외에다가 직접 팔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입니다. 학교에서 직접요? 예. 그래서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와 또 청주시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같이 합해서 그 사업을 이제 외부에다가 농산물이 제대로 잘 팔려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인데 이걸 요번에 이제 저희 학교가 선정이 돼서 네. 청주시하고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해나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비용이 이제 우리 확보한 비용이 15억 원 정도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ICT 이노베이션 사업이라는 데서 또 13억을 확보를 했고, 그래 이런 것들을 해서 작년보다는 이 산학협력 쪽에서 실적이 네. 그 전해보다는 한 200% 신장되는 그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시대가 어려워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여러 분야에서 또 이제 생존할 수 있는 전략들을 잘 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올 초부터는 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다들 너무나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코로나19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이제 청주대학교에서도 또 이제 유학생들도 좀 많았었고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도 듣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이제 뭐 저희 학교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또 네.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다 당황한 상태에서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국가 정책에 따라서 네. 또 뭐 2주간 격리하는 거, 그다음에 방역, 그다음에 학교 내부에서도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실험 실습 뭐 이런 학생들이 이제 실기하는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나와요. 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특히나 그 예체능계 쪽에는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서울에 있는 학생들도 많이 와요. 저희들 학교의 재적 인원은 14,400명인데요. 실제 학교에 등교한 학생들은 12,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33%가 수도권 학생들입니다. 서울 그렇군요. 및 수도권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 학생들도 이제 오고 가고 뭐 이렇게 하지만 여하튼 방역을 좀 철저히 해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이 여러 가지 기구도 많이 사고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가 이제 청주 오창에 유치가 됐습니다. 청주대학교는 이 방사관 가속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전략도 갖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건가요, 총장님? 이 우선 방사관 가속기가 충청북도에 유치된 거는 모두가 다 축하할 일이고요. 네. 뭐 우리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님이나 또 시장님 또 많은 그 국회의원 여러분들 그다음에 우리 대학교 또 여러분이 같이 참여를 했고 그래서 이게 저희들 충청북도의 오송에 그것이 이제 오창에 유치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많은 관심을 기울였었고 유치된 이후에도 이제 저희들로서는 첫 번째 청주대학이 한 역할은 우선 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방사관 가속기 학과가 우리나라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유사한 데가 하나 있기는 한데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 네. 가속기 과학과라고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속기는 여러 가속기를 다루는 거고요. 네. 음이온 가속기, 중성자 가속기 뭐 여러 가속기고 방사관 그 중에서 가장 디벨롭되어 있는 게 이 방사관 가속기입니다. 방사관 가속기 뭐 잘 아시겠지만 이 굉장히 고밀도의 현미경입니다. 그쵸. 예, 네. 현미경인데 이게 이제 요번에 하는 거는 1.1kg짜리 현미경입니다. 거기서 이제 빔이 방출이 되면 중간에 빔 방출된 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여러 뭐 분자, 원자 단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방사관 가속기에 대해서는 뭐 이미 많이 알려진 것 같아서 그 설명은 이제 그만하고요. 방사관 가속기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 충청북도가 그렇게 유치됐을 때 충청북도가 이제 그 방사관 가속기의 열매를 따먹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으로서의 역할은 이제 인력 양성을 해서 그거에 참여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시에 있는 고려대학교 그 가속기 학과도 견학을 갔었고요. 저도 직접 갔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모시고. 그다음에 포항공대 그 가속기 연구소가 있습니다. 네, 거기 갔더니 또 있죠. 마침 그 총장님부터 연구소장님부터 다 나오셔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해줘서 제대로 그 저희들이 보고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우리 청주대학에 가속기 학과가 만들어졌을 때 네. 포항공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겠네라고 그런 약속을 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은 그걸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네. 이렇게 설치가 된 뒤에 그 방사관 가속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많은 업체들 또는 해외에서도 많은 업체들이 올 겁니다. 지금 포항공대 가속기도 외국에서 굉장히 많은 그 연구기관에서 와서
그 가속기를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가속기에 관련된 연구하는 분들이 와서 그 가속기를 사용할 때 한 번만 사용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의 1년 내내 옆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들이 우리 오창 가속기에 그 시설되어 있는 근처에 들어와야 됩니다. 네. 들어와서 그 근처에 100개든 200개든 그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으면서 그 방사능 가속기를 이용해서 연구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라고 하면 반도체 칩 조그만 거를 이 가로로 자르고 세로로 잘라서 그 안에를 분석을 하는 거고요. 네. 분자도 만일 바이오 이제 제약회사라고 하면은 그 약에 들어가는 성분의 분자나 원자를 움직이는 거를 촬영을 하는 기술이 특별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그런 네. 학과들이 많이 학과라기보다 회사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네. 그런 회사들이 들어와서 할 줄 아는 학생을 그렇죠. 우리가 배출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청주대학교에 이제 양성을 그 해주시면 많은 네. 기업에 넣어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얼마든지 또 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많은 지금 200명, 300명은 그 가속기 안에 필요한 인원이고요. 네. 밖에 있는 인원들까지 다 포함을 한다 그러면 몇천 명의 얼마든지, 인원이 네.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방사능 가속기의 열매를 우리가 따먹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그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좀 논란이 크게 있었습니다. 청주대학교에서도 의과대학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총장님.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청주대학도 그 의대 신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갖고 있고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20여 년 만에 온 기회인데요. 이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올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주대학으로서는 준비를 잘 하고 있다가 이 기회가 우리한테 왔을 때 잡아서 우리가 의대를 신설해서 의료 인력을 양성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충북 지역에서 청주대학을 많이 발전시켜 줬습니다.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제는 청주대학이 지역에서 제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중에 하나가 그 의료인 양성인데요. 이번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많이 나와서 잘 아시겠지만 이 1000명당 의료인 수가 국민 1000명당 의료인 수가 서울 같은 경우는 3.16명인데 네. 우리 충청북도는 2.1명입니다. 그러니까 17개 시도에서 보면 네. 14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의료인들이 부족하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 중증 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서 사망하게 되는 율이 서울 지역이 52%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는 58%가 넘습니다. 그게 불과 몇 프로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죽음에 이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런 부분도 어렵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쪽보다 이 북부 지역, 네. 단양, 제천 이쪽 북부 지역은 의료 시설이 너무 없습니다. 거기는 한번 긴급 환자가 발생돼서 치료받으러 병원에 도착하는 시간이 2시간 내지 3시간 이렇게 오래 걸리니까 그런 쪽에도 그 의료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볼 때 우리 청주대학이 이번에 의과대학을 신설을 해서 그런 의료인을 많이 배출을 해놔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의 의료 이 수준을 네. 좀 높여서 국민들께서 의료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또 이제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긴 하셨습니다만 청주대학교에 이제 의과대학이 생겨야 된다라고 하면 그 근거도 또 필요할 거잖아요. 네. 어떤 거 생각을 하고 이제 계신가요? 사회적인 이 배경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우선 청주대학이 보건의료과 대학이 있습니다. 그 보건의료과 대학이 보건학과, 작업치료학과, 물리치료과,
방사선학과, 치의생과 이런 의료 계통의 학과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거기에 학생 수가 370명의 학생 수가 있고 네. 또 교수님들도 17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오송 캠퍼스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네. 오송 캠퍼스에 바이오메디칼 학과가 있습니다. 그 바이오메디칼 학과는 제약 관련된 네. 그런 학과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학과들하고 공과대학에 있는 물리화학, 뭐 기타 여러 가지 학과들을 다 두루 아우러서 보면 저희 청주대학은 그런 기본적인 부분을 많이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의과대학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신설을 하면은 1, 2학년과 3, 4학년 그다음에 1, 2학년은 이제 기초의학 과정이고요. 네. 3, 4학년, 5, 6학년, 3, 4학년서부터는 본과로 쳐서 그쵸. 본과 1, 2학년, 3, 4학년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예과와 본과로 본과. 이렇게 나누는데 1, 2학년에는 기초의학 과정입니다. 거기는 13개 학과에 교수님들이 25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3, 4학년으로 올라가면 본과로 올라가면은 교수님들이 85명이 필요합니다. 네.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수련병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쵸. 3, 4학년이 되면 실제 실습과 이런 걸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수련병원이 필요해요. 이제 수련병원이 대부분은 의과대학들이 부속병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체제죠. 네. 그런 부분은 저는 이제 협력병원 체제가 또 있어요. 우리 사립학교법 또는 고등교육법 이런 데 내용을 보면 병원을 신설하지 않아도 이제 협력 병원을 지정을 하는 거군요. 체계를 가져갑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서울에 그런 학교들이 몇 개 있는데 가천의대 네. 거기가 이제 길병원하고 같이 하는 협력병원 체제고요. 그다음에 울산의대가 아산병원. 아산병원하고 같이 하는 병원이 돼 있고요. 성균관대학이 삼성병원하고 그쵸, 하고 삼성. 있고 예. 성모병원이 가톨릭의대하고 같이 하는 상태고 차병원이 포천중문의대하고 같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가톨릭 관동의과대학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가톨릭 대학에서 옛날 명지대학이었었는데 관동의과대학을 이제 사가지고 같이 하는 그런 상태가 돼 있죠. 청주에도 성모병원, 한국병원, 효성병원 이런 병원들이 네. 중부대학병원을 제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협력병원, 수련병원도 베드 수가, 병상 수가 500개를 넘어야 됩니다. 그게 기준으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성모병원이 한 420개, 그 전에 470병상까지 있다가 조금 줄었습니다만 네. 그렇고 한국병원이 380개 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원하고 제가 이제 의사 교환도 좀 했습니다. 해가지고 서로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런 상태라서 또 이게 다분히 정치적인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우리 지자체나 그다음에 국회의원님들이나 여러 또 복지부하고 교육부도 협조를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여러 방안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타진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지자체 단체장님들이나 그다음에 이 국회의원님들한테는 한 번 이상은 다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적극 도와주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좀 생각해보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뭐 청주대학망이 잘 되자 그런 것보다는 충청북도 전체가 의료인이 이제 많이 양성이 돼서 의료 수준이 높아지는 거니까 네. 좋지 않나 싶고 네. 다른 도시들도 지금 하고 있어요. 다른 도시들도 뭐 경상남도도 하고 있고 전남은 이미 뭐 확정이 되다시피 그런 상태가 있고 그래서 이게 도시의 지역 안배 차원에서도 아마 한 군데만 해주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럴 그쵸. 때 우리도 청주대학도 준비를 하고 있다가 네. 또 의사도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가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 것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아무래도 또 지역에 의과대학이 또 하나 더 생기다 보면 우리 충북 도민의 건강 환경도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총장님 이제 뭐 내외부적으로 이제 교육 환경이 많이 이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청주대학교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에 그 교원 인사 규정을 좀 바꾸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나요? 네.
인사규정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적으로는 이제 승진을 그동안은 횟수만 되면 자동으로 승진하던 데에서 연차가 쌓이면. 네. 예, 근데 요번에는 그 이제 성적을 매겨서 그렇게 순차적인 점수를 매겨서 네. 하위에 해당되시는 교수님들은 승진해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심사하는 내용 중에서 학교의 그 발전에 기여하는 기여도를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 발전 기여도라는 건 우선적으로 학생들을 제대로 잘 가르쳐야 되고, 그다음에 취직도 잘 시켜야 되고, 그쵸. 그러려면 학생들하고 이 대담이 좀 많아야 됩니다. 상담을 소통도 잘 많이 되고. 하고, 네. 소통도 하고 상담을 많이 해서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취미를 붙이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또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교수님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그 산학협력 활동을 잘해서 얼마나 많은 실적을 쌓아오느냐, 이런 것도 그 평가하는 점수에 넣는 걸로 해서 교원 규정을, 인사 규정을 좀 고쳤습니다. 그럼 이 규정을 변경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총장님? 지금 교수님들이 이제 그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문만 쓰고 있으면 자기 역할이 다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돼 왔었습니다만, 네. 이제 앞으로는 학교가 경쟁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또 학생들하고 많은 소통도 해서 또 성과를 또 내야 되고, 또 많은 그 지역사회에서의 연구 실적을 가지고 가서 지역사회하고 협업을 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도 또 교수님들이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강조하게 된 항목을 교원인사 규정에 좀 넣어서 우리가 위기를 타파해 나가는데 그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었었습니다. 또 이제 과거의 대학의 모습과 지금의 대학의 모습은 또 계속 변화를 거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지방 사립대학교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좀 뭐 구체적인 예시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총장님? 네, 일본의 그 와세대 대학이 있습니다. 일본의 네네. 와세대 대학은 동경대학, 도쿄대학 다음으로 두 번째 아주 훌륭한 대학입니다. 명문대학. 네. 그리고 명문대학이죠. 그리고 네. 사립대학으로는 첫 번째 대학입니다. 그런데 그 대학이 재정적으로 파탄이 왔습니다. 그게 1994년도에 네. 재정적인 파탄이 와서 학교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외부에서 야마타네 증권회사의 CEO 사장을 했던 그 사장님을 쇼타로 사장님을 이제 모시고 왔습니다. 네. 대학에서. 네. 와세대 대학의 재정 부총장 역할을 시켰죠. 그래서 이분이 사회에서 하던 그런 경쟁력을 학교에도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재정 독립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가지고 10년 만에 2005년도에 재정 독립을 하고 올바른 대학이 돼서 지금은 뭐 일본에서 그 사립대학으로서는 1등이 가는 훌륭한 대학이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쇼타로 그 부총장께서 그 자기가 체험했던 내용을 책으로 쓴 것이 네. 그 책 이름이 와세대 대학의 와세대 대학의 개혁이라는 책입니다. 네. 그 책의 부제가 재정의 독립 없이는 학문의 독립도 없다. 그래서 대학교도 사립대학은 재정적인 독립을 가져야 된다는 그쵸. 게 강조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 학교도 이 사립대학이만큼 이 사립대학은 기업가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기업이 수입과 지출을 비교했을 때 수입이 더 좋아가지고 학교로 보면은 새로운데 또 재투자하고 또 시설도 투자하고 새로운 장비 같은 거를 실습 도구를 들여와서 학생들이 새로운 문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려면 재정적으로 확보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 학교는 안타깝게도 이
매년 적자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와세대 대학의 와세대 대학의 개혁이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본받아 가면서 열심히 해서 청주대학도 재정적으로 독립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제 희망을 보여준 이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이제 청주대학교 이제 다른 캠퍼스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나눠봤었거든요. 별도로 이제 그 우암동 말고 다른 캠퍼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캠퍼스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청주대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우암동 대학은 뭐 잘 아시고 네. 있고요. 그다음에 오송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는 네. 저희 본교입니다. 청주대학교 우암동에 위치한 본교입니다. 네. 약 20만 평 대지에 동수로는 건물 동수로는 52개 동이 산재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경관을 갖고 있고 뒤에 우암산이 있고 앞에 시내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또 시내하고 아주 근접해 있는 그쵸. 그런 아주 아름다운 캠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항공 촬영을 보니까 또 새로운 느낌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암산이 네. 굉장히 또 이렇게 눈에 많이 들어오는 네. 우암동에 있는 좋습니다. 본교 캠퍼스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다음이 이제 오성 캠퍼스입니다. 네. 저게 이제 멀리서 찍은 사진이라서 그런데 가장 오른쪽에 있는 하얀 부분이 네. 청주대학 저희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기에는 이제 바이오메디칼, 제약공업, 제약학과 이런 학과들이 가 있고요. 저기 이제 교수님들 7분이 학생들 120명을 가르치면서 저기서 있습니다. 저쪽에 캠퍼스를 만든 이유는 저 주위가 네. 다 바이오 생명공학 기업체들이 다 그렇죠.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쪽에서 실습도 하고 또 저 기업체들하고 같이 연구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쪽 캠퍼스를 만들게 됐습니다. 한 5년 정도 된 캠퍼스입니다. 그렇군요. 오송 생명과학단지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이제 산학융합지구라고 그래가지고 네. 진천과 그다음에 음성 그 경계를 끼고 있는 혁신산업단지입니다. 기업 혁신산업단지인데 네. 혁신산업단지 안에 산학융합지구로 해가지고 충청북도하고 그다음에 저희 청주대학, 그다음에 극동대학교, 그다음에 신성엔지니어링이라고 태양광 셀 만드는 회사 있습니다. 그렇게 네 개 회사가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산자부 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충청북도와 주관을 해서 당선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저곳에 우리 청주대학의 태양광 학과가 네. 저쪽 2022학년도부터는 학생들이 40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저쪽에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제3 캠퍼스까지 그렇습니다. 이제 2022년에 3월에 또 이제 개교를 하게 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총장님. 마지막으로 저희 이슈토크 오늘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은 청주대학교는 충청북도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우리 지역의 도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대학입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 청주대학이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한테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할 거고요. 저희 청주대학의 10만 명이 넘는 도문과 지금 12만 명의 학생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호흡을 해서 제가 열심히 제 역할을 다 하고 해서 청주대학이 충청북도에서 사랑받는 그런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재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차천수 청주대학교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이 지역의 거점 대학으로서 미래의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슈토크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